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오늘은 대림 산업이죠. 건설 회사에 있어서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빅 5 건설사 중에 하나인 대림 산업 채용이고요. 건설사 채용이 사실 상반기 때 많이 열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직무에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인원 수가 지원하고 있는데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은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 회사이고, 건설 회사 이퀄 뭐 일은 좀 힘들지만 특히나 현장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 모든 기업들 그리고 모든 국가는 이 건설과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기간 산업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인프라라고 하죠. 그래서 그 가능성,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봤을 때는 대림 산업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요즘 분들은 사실 건설 회사를 어떤 눈으로 좀 바라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회사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토목 쪽, 주택 쪽, 플랜트 쪽, 그 다음에 개발원, R&D 센터인가 보네요. 그 다음에 경영지원 쪽에 많은 쪽에 있어서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장 많은 쪽은 아무래도 플랜트 쪽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영지원 쪽의 분들이 작성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건축 쪽에 있어서 일반적인 건축물 설계라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플랜트 건축 설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관련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거나 관련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만 지원하셔서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채용 공고가 얘기해주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건축 시장의 어떠한 현황, 상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접하셨겠지만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전 시간에 봤던 호반건설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사업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아파트라든지 뭐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건축물이라고 본다면, 대림산업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업력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림이 미래의 대림에게라고 하는 이게 뭡니까? 되게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는 여러분들과 같은 밀레니얼 세대, Z세대를 뽑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행스럽게도 이 채용 기간이 좀 길어서 아무래도 4월 말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작성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한번 홈페이지를 가보고 싶더라고요. 건설회사 홈페이지는 참으로 딱딱하기 그지없는데 요 글자체라든지 이런 그림이라든지 어떻게 마련했는지 좀 볼게요. 대림산업이 궁금해해서 요즘에 건설회사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회사에 여러분들 취업을 되게 많이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정말로 우리 전화기 친구들이 건설회사 취업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게 이제 1순위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가 됐건 석유화학이 됐건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건설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건, 그 다음에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기업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은 우수한 인재를 좀 뽑고 싶어 할 텐데, 건설회사라고 하는 보수적인 이미지, 딱딱한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 뭐 딱 첫 번째 화면을 보자마자 왜 썸네일도 안 만들었을까요? 저 또한 뭐 썸네일 가지고는 뭐 할 말이 없지만 이런 거 딱 보면 보고 싶지가 않죠. 대림산업께서 혹시 제 영상을 보신다면 썸네일 좀 바꾸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그쵸,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야죠.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건설회사, 도시를 유쾌한 놀이터로 만들다, 디타워. 제가 예전에 이 디타워죠, 여기 정말로 많이 가서, 여기 스타벅스가 있어요, 2층에. 거기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디타워 맞죠 이거? 그 다음에 서울의 심장 광화문을 디자인하다. 그 다음에 취준생이라면 꼭 봐야 할 영상이라고 하니까 요건 꼭 보시면 좋고, 뭐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뭐 이거는 뭐 자기네들끼리 노는 거니까 될 것 같고, 요거랑 요거는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시고요. 대림 산업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의 건설회사, 그 다음에 석유화학 회사로서 굉장히 좀 굴지의 건설회사고요. 저도 취준생일 때 대림 산업 이 편한 세상으로 알았던 회사지만, 이제 기업 분석을 하시다 보면 얼마만큼 대단한 업력을 갖고 있고
엄청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최근에 대림건설인가요? 여기에 또 자회사들이 있어요. 사모가 있고 또 뭐가 있는데 거기 두 개가 또 합쳐짐으로써 이제 대림 식구가 됐죠. 그래서 참 대림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 대림은 참 선어목인가 그런 식품으로서 좀 알고 있었는데 이제 대림이라고 하는 회사를 다닌다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업력과 그 다음에 인지도와 그 다음에 급여라든지 이런 그런 걸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35개국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요. 대림그룹의 모기업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먹여 살린다. CJ의 제일제당과 같은 회사,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자동차와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너의 열정을 응원해 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노력과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준다라고 하는데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올리셨는지 여러분들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홈페이지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홈페이지라고 한다면 이노베이션에서 기본을 지켜 혁신을 이루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D타워 을지로에 있죠. 종가게 그 다음에 대림인 그 다음에 대림이죠. 이순신 브릿지 그 다음에 페트로케미컬 플랜트라고 해서 요거에 관련된 사업 건설 사업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호반 같은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건설회사는 어찌됐건 본인들의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 마치 미대생인 것처럼 내가 이런 거 했다라고 하는 포트폴리오를 되게 많이 해놔요. 그래서 어떤 역사에 걸쳐서 그 다음에 각각의 건축이라는 카테고리, 주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토목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건설회사는 사실 또 뽑는 직무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쪽이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어느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CEO 메시지죠. 지금은 배원복 대표님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즉 대림의 경쟁사는 결국에 호반건설은 아니고요. 여긴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삼성, 물산 건설사업부,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 되겠죠. 그 다음에 GS건설. 이게 이제 빅4라고 얘기하거든요, 많이. 그리고 이제 뭐 포스코가 들어오니 SK가 들어오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이 네 곳이 서로 뭐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조금 밀리긴 했는데 예전에 이제 대우건설이라고 해서 대림대우하고 쌍대 라고 해서 좀 유명하긴 했는데 뭐 그런 쪽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빅4의 건설회사 이런 차원으로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경쟁사랑 비교해서 대림은 어떠한 요게 이제 그거거든요. 기술혁신 여러분들 아까 뽑는 직무였죠. 그래서 어떠한 기술 그 다음에 어떠한 특허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하는 직무를 좀 보니까 먼저 요 내용을 볼게요. 전형 절차는 서류 전형과 인성 검사와 면접 전형과 신체 검사로 해서 인성 검사를 보네요. 적성은 보지 않으니까 인성만 본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4년제 정규대학교 기졸업자 또는 2020년 9월 이전 졸업 예정자 한마디로 요거죠. 7월 1일날 입사 가능할 수 있으면 좋고요. 학점의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3.0이 되지 않으면 뽑지 않겠다. 그 다음에 공인어학 성적도 넘기만 하면 됩니다. 높으면 좋다라기보다는 평가에서 그냥 이쪽 엔지니어링 쪽은 그냥 뭐 레벨 5나 IL 이상 그냥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하면은 나오는 IL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문계 경영지원이나 이쪽 R&D 쪽 같은 경우에는 레벨 6나 IM 등급 이상 요걸로 갖고 있어야만 될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영어 토익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셨을 텐데 뭐 좀 제가 타이르는 걸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건 좀 봐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계속 토익 시험을 못 보다 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익스큐즈가 있을 것 같았는데 여지없이 그냥 잘라버렸네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 갖추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부를 보니까 토목, 전통적인 토목이죠. 그래서 해외 투자 사업, 계약 관리, 설계가 있는데 결국에는 필수 요건이 전공자이신 분들, 토목과 환경 쪽에 관련된 분들이고요. 우대 요건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약 관리니까 당연히 법학 쪽이 되겠고요. 설계니까 석사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해외 투자니까 영어인 것처럼 여기에 속한 전공이신 분들이 어떤 우대 요건에 속하는지를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 설계입니다. 주택 영업이 아니라 설계다 보니까 건축학의 포트폴리오라서 건축학 설계
사무소에서 아마 여러분들 인턴이나 현장 실습 같은 거 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 그거에 관련된 싸움이 좀 될 것 같고요. 플랜트는 건축, 소방 설비, 전기, 배관 설계 등등 각각에 관련된 전공과 그 다음에 우대 요건이 있고요. 사실 건설 회사에서는 이 우대 요건을 뽑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좀 보시고요. 기술 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뭡니까? 데이터 분석 관련 기업 인턴 등 관련 업무 경험,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격증 보유라고 해서 이제 건설회사도 스마트 팩토리로 가고 있고요. 특히나 뭐 주택 쪽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 바탕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기도 줄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집도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나 이제 이런 것들과 결합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업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R&D 쪽에 있어서는 데이터 분석의 직무가 뽑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보면 경영지원 쪽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여기 제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회계세무 자금금융해서 상경 계열이신 분들이 많이 쓰실 것 같고요. 회계세무 특히나 이제 회계 쪽이 가장 많겠죠. 그래서 뭐 세무사 자격증 보유 있긴 한데 세무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접하시기보다는 이쪽 회계 쪽을 많이 접하셨을 테니까 이쪽의 싸움이 제일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금과 금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쪽이기 때문에 어학을 잘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야, CFA 자격증 있는 분이 여기를 들어온다. 과연 금융회사를 안 가고. 물론 저는 건설회사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여기에 좀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여기 부분 합격자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서 혹시나 금융회사를 준비하시면서 한번 좀 써보겠다는 분들은 이쪽으로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플랜트 구매 쪽에 있어서는 당연히 플랜트 구매니까 어학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건자재 구매는 뭐 그냥 전공 무관인 걸로 봐서 국내에서 다양한 아니면은 정말로 국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있어서의 거래 같은 거 하는 거니까 SCM 쪽 유통관리사 이런 부분인 거고 법문 당연히 뭐 이쪽으로 가는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목과 주택과 플랜트 쪽에 가장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뭐 경영 지원은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스프레드 해놨지만 결국에는 뽑는 인원은 이쪽이 메인이고 경영 지원 쪽은 굉장히 적은 인원을 뽑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지원한 쪽이 지금이 설계네요. 배관 설계 이쪽이죠. 그 다음에 역시 재무보다 플랜트 구매가 조금 더 많으시네요. 자기소개서 항목들은 다 똑같죠. 지금 원하는 바 어려운 문제 참여. 조금씩 다르네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공통적인 항목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대림산업에 꼭 입사해야 되는 이유와 직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라. 당사와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를 써주십시오 라고 해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게 회사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직무 지원 동기 이 키보드가 너무 정말로 조금해서 이게 울트라 기어거든요 여러분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울트라 기어인데 아니 이 키보드가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졌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특히나 쉬프트가 정말로 조그맣게 만들어져서 제가 그렇게 타자를 잘 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못 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만 오면 한없이 전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자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를 적으라는데 얘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300자로 적으래요. 300자는 표현 절대 못합니다. 간단하게 적으세요. 왜 대림산업인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제시해 주시고 대림산업은 또 어떻게 보면 건설회사 중에 1등이니까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쪽에 있어서의 대림산업이 어떠한 경쟁력을 지녔는지 내가 지원한 쪽으로 봤을 때 그런 면으로서 살짝 칭찬해 주는 거. 그래서 선택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성장, 그다음에 뭐 혁신,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뭐 지속 경영, 아니면 무엇입니까? 사회적 가치. 두 가지를 다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서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 주시는데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로서의 경쟁력 있는 부분을 해주시고 직무 지원 동기는 간단하게만 밝혀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전공, 여러분들 거의 전공자일 테니까 전공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했기에 너희 회사에 도움 주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전 달성에 기여하려고.
기여하려고 지원했다. 이런 쪽으로 좀 간단하게만 좀 얘기해 주시면 되고, 1번 왜 지원했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 회사 당연히 칭찬할 거고, 아니면 니네 회사가 잘하고 있는데 뭔가 좀 더 해야 돼 라고 도발적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직무, 요거를 좀 볼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본다기보단 여러분들 지원서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펙 적을 거잖아요.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역량기술서네요. 오케이, 뭐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짧어, 그죠? 역량기술서부터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데, 상황, 역할, 이유 및 결과, 평가, 얻은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면서 500자로 적으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니 대리마. 500자로 못 쓴단다. 네가 한번 써보렴. 자, 500자니까 경험입니다. 자, 첫 번째 경험을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배운 점, 한마디로 얘기해서 메시지를 받고 싶어 한다. 즉 한마디로 무엇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두 갈식으로 제시해 주시면 되고요. 서술 방식은 STAR 방식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소재라고 하는 거죠. 책임감을 가지고 세심하고 집요하게 노력해서 일을 마무리했던 경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런 적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없어요. 이런 거 집요하게 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도전적도 됐고, 아니면 그냥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소재는 가급적이면은 직무, 아니면 가급적이면은 건설 산업에 관련된 주제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첫 번째 질문이고, 여기에서도 이제 1번을 뭘로 할까를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1번을 책임감, 그 다음에 집요, 이런 거는 이건 좀 다른 얘기. 책임감, 집요, 그 다음에 노력, 이런 게 뭐예요? 일이 힘들다는 거죠. 건설회사 힘들어요 진짜. 노가다, 표현이 죄송합니다. 노가다이기 때문에 현장 근무가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더울 때는 얼마나 덥고 추울 때 얼마나 덥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다양한 구성원들의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현장과 본사와의 소통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의 두 가지 요거에 관련된 주제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힘든 주제, 진짜 힘든 주제. 그래서 함부로 남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소재를 접하셨던 분들은 요거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요쪽 연관된 주제를 써주시든지, 아니면 와 얘가 이런 걸 했단 말이야 라고 하는 내용으로써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재는 그렇게 가시고요. 스타 방식으로 작성해 주시고, 마지막에 배운 점을 두 갈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혁신적으로 개선을 했던 경험이다 라는 겁니다. 개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앞에 이제 변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변화에 너무 좀 집중하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가 됐건 어떤 과제가 됐건 이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해결을 하는데 기존에 이제 따랐던 방식이란 게 있는데, 이 기존의 방식은 어떤 부분 때문에 문제였고, 그래서 나는 이런 새로운 방식을 접목시켰다. 제가 좀 지난 철진한 신문이긴 했는데, 요즘에 이제 또 취신남 때문에 정리를 하면서 봤는데, 이번에 뭐였죠? 보험 무슨 자격증? 그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서 봤어요? 실외에서 봤죠. 야외. 예. 야외 운동장처럼, 그때 안산도시공사였나요? 야와가 아니라 야외. 여기서 봤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채용을 진행해야 되긴 해. 그리고 인적성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본다면 이건 다 모든 분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컨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밖에서 보자, 오프라인으로 보자. 근데 어떤 환경에서 보냐? 운동장에서 보자. 야외는 그래도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자유로우니까. 그리고 간격을 넓히자.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그게 뭡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기존의 방식으로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방식을 접목하자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좀 매몰되면 할 수 있는 게 우린 새롭게 생각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의 솔루션이 무엇이었지? 이게 내가 기존의 솔루션을 따랐다라고 한다면 이건 일단 제외되고,
이건 내가 기존의 솔루션 없던 것도 괜찮아요. 기존의 솔루션이 없었고 내가 처음으로 도입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거나 아니면 기존의 솔루션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걸 내가 왜 안 하고 이걸 했지? 기존의 것은 이러니까 내가 안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난 이걸 했다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가 스타 방식으로 STAR 써주시는데 어디가 중요하냐면 이거는 일단 T와 저는 A가 같이 중요하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이런 새로운 방식을 했습니다를 얘기하기 전에 항상 기존에는 어떤 부분이 문제였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실행했다라고 하는 여기가 가장 집중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과제가 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공계실 분들이니까 그 다음에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인문상경이신 분들은 문과이신 분들은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뭐 축제라든지 축제도 좋고요. 그 다음에 창업 경진대회 등 뭐 가벼운 소재도 괜찮으니까 요것만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번째 영양기술서 3번이죠.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을 설득해야 했던 경험이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의사소통 능력, 특히나 그 중에서 설득력을 검증하는 거고요. 설득력을 검증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의 수단이란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말을 잘 해서 아니면 말을 잘 들어줘서 아니면 상대방과 공감을 잘 해서 등등 여러분들이 의사소통 능력 중에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거에 대한 포인트만 잘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배운 점이 이게 무엇입니까? 주제죠. 곧 저는 여기에서 위에서 봤던 말을 참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말을 참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감해준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느꼈던 경험입니다 라고 먼저 주제를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었고 어떠한 이슈였고 나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액션이 포인트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는지 가급적 첫째, 둘째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을 하시건 말을 들으시건 아니면 공감을 하시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액션을 가장 좀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 어떤 거 갈까요? 상대방을 설득해야 됐던 경험이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하셨던 역시 프로젝트 아니면은 외부에서 아르바이트 하신 경험 있잖아요. 아르바이트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판매 아르바이트 할 때 설득을 좀 많이 하죠.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교수님이랑 교수님 진짜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못 치니? 교수님 아니면 여러분들 같은 팀원들을 설득하는 경우 그런 땐 또 어떻게 했는지에 관련된 그럼 당연히 뭐 프로젝트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소재들로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대안을 찾아냈던 경험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우리가 앞서 봤던 2번과 역량기술서 2번과 좀 겹치더라고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대안을 찾아냈던 경험이니까 근데 저는 아까 봤던 3번이 이게 이제 혁신적으로 개선을 했던 경험이라고 대놓고 나왔으니까 여기에 좀 여러분들이 새로운 방식을 접목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살면서 힘든 경험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극복했을 때 어떻게를 여러분들만의 창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나만의 창의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기존의 방식은 이랬는데 조금 더 어떤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등등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방법에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아니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는데 물론 해결해야 되니까 이 대안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경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서술해라 먼저 배운 점 그래서 주제를 먼저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S, T, A,
아래 방식으로서 써주시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기존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나는 그거를 기존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놨다 라고 하는 걸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과 이 5번 역량기술서로서는 2번과 4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두셔야 되는데 창의적인 경험 2개 물어보는 경우 거의 없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냈는지 모르겠는데 건설회사에서 창의적인 경험이라 글쎄요, 물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들은 참 쓰기 힘든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3번이 조금 더 그쪽으로 가주시고 5번은 일단 좀 꾸미자.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고 여기에 관련된 액션을 조금 더 양념을 쳐서 기존에 어땠다, 나는 그래서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렇게만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관련된 내용 이게 다 다르죠.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뭐 토목설계 같은 경우에는 학위를 받은 전공 연구 분야 선택한 이유, 설계 그 다음에 설계 연계했던 경험이니까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 왜 이걸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 그 다음에 어떤 거 했는지에 대한 것을 리스트업 방식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며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너의 노력에 대해 서술해줘라 라고 한다면 해당 역량은 무엇입니다 와 같은 두 가지씩 정의, 그리고 이거는 500자죠. 노력 경험이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지시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투자 사업 직무에 필요한 부분은 첫 번째 어학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분석 역량입니다. 해서 어학 능력 어떻게 길렀는지 조금 간단하게 작성. 그 다음에 분석 능력 역시 사례로서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계약 관리죠. 계약 관리 직무에 필요한 역시 마찬가지네요. 계약 관리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만 작성해 주셔도 좋은데 저는 이게 직무 역량을 나타내는 거니까 지식과 뭐 기술, 지식과 경험 뭐 이렇게 나눠서 첫 번째, 두 번째 사례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토목 설계, 이건 아까 봤죠. 설계니까 석사이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연구 관련된 거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고, 주택 설계 참여했던 설계 프로젝트의 설계 개념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니까 포트폴리오를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셨던 게 여러 개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었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역시 제일 처음에 주제 써주시고요. 그래서 어떤 배경화에 한 것이고 내가 맡았던 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난 무엇을 했다. 그리고 제 앞선 영상 보시면은 직무 기술서, 그 다음에 직무 역량 기술서 이런 거 간단하게 쓰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타이틀, 그 다음에 배경, 그 다음에 맡았던 업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성과, 이렇게 좀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수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건축 설계, 플랜트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본인만의 노력 경험, 역시 다른 항목, 우리 위에서 봤던 투자 사업이나 토목 계약 관리처럼 이것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려주시고 그에 따른 여러분들의 지식과 기술, 이런 부분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소방설비 설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죠. 역시 직무 역량을 나타내주는 부분, 직무 역량 무엇이 필요하다는 정의, 그에 맞는 여러분들의 지식과 기술 경험.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고요. 전기 설계, 배관 설계도 마찬가지고요. 데이터 분석 직무 관련 과제 및 프로젝트 수행한 경험이니까 이거는 포트폴리오를 보는 거니까 포트폴리오의 나열. 그래서 첫 번째 뭐 배경, 두 번째 맡은 역할, 세 번째 결과, 네 번째 그를 통해 얻었던 역량. 저는 가급적이면 역량이 제일 처음 두 가지식으로 나와줘서 무엇인가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무엇이었고 맡은 업무는 무엇이었고 성과는 무엇이었다에 역시 포트폴리오 그냥 나열해 주는 것에 여러분들 초점 맞춰주시면 되고, 재무 관련 전문가 역시 마찬가지죠. 재무를 잘하기 위해서, 재무 관련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첫 번째 지식 어떤 부분, 경험 어떤 부분 했다. 그 다음에 플랜트 구매, 본인이 생각하는 구매란 무엇이며 10년 뒤 구매인으로서 이루고 싶은 꿈. 구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 좀 찾아보세요. 또 제가 구매라고 하는 직무에 대한 직무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제 이름을 치시면 안정형 구매 치시면 나옵니다. 그거 보시고 구매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되, 이쪽 건설회사에서의 구매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담아주시고 10년 뒤 구매인으로서 이루고 싶은 꿈은 이게 지금 어떤 구매죠? 플랜트 구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구매가 아니라 플랜트 구매이기 때문에 플랜트 구매를 좀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좀 모아서 작성해 주시면 좋고, 너무 거기에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그거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플랜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건자재 구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고요. 법무, 재미없는 법무.
직무와 관련된 경험, 인턴과 봉사활동 왜 나오는 거야? 경영 지원이라서. 오케이. 법문은 여러분들이 인턴 활동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인턴을 아예 대놓고 써놓는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조금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쓰실 것 같은데 혹시나 현장 실습이라든지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써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지식적인 부분 그리고 혹시나 로스쿨을 준비하셨거나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법학 지식이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기술해 주시고 그다음 여기 나온 것처럼 경영 지원이다 보니까 경험적인 부분을 좀 하나 작성해 주십시오. 즉 여기 이 법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회사에 생각하기에 사회성이 좀 딸린다고 봐요. 결여된다고. 왜? 공부만 하니까. 법 공부만 하니까. 그래서 저는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공부도 했고 경험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림산업 정말로 좋은 회사이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뭐 삼성이나 SK 저는 못지않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건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의 약점 때문인데 돈도 많이 주고 또 공채로서 여러분들 충분히 자부심 가질 만하고 건설회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에 꿈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제가 이건 말씀 안 드렸군요. 빅5 우리나라 최고의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스펙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스펙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여기서 스펙은 뭐 일반적으로 갖춰야 할 것뿐만 아니라 뭐 학교 레벨로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부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지원을 해봐야죠. 대신에 내가 학교 레벨로는 좀 떨어지더라도 다양한 경험들을 했다, 경력들을 갖고 있다. 아니면 또 실제 협력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중소, 중견 시공평가에서 100위권 내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또 지원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지원해 주셔서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또 전 뿌리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간이 된 이거 보세요. 이렇게 나무 심잖아요. 나무를 심잖아요. 건설이 없으면 산업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은 제조업 기반의 나라는요. 아무튼 잘 지원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 주시고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연휴 기간 이용해서 잘 작성하셔서 호반건설, 대림 둘 다 아마 다 지원하실 것 같은데 붙으면 당연히 여기 가야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반건설은 주택 쪽으로 좀 많이 키워오고 있고요. 호반이 약간 좀 디벨롭 성격이라고 한다면 대림도 디벨롭을 지향하긴 하는데 지금 뽑는 쪽은 전통적인 건설회사의 쪽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상경, 부동산학과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에 대한 채용이 없어 조금 아쉽긴 한데 하반기 때 좀 누려보기로 하고 이번 상반기 때는 플랜트 쪽, 토목 쪽에 관련된 친구들 준비하셨던 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들어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또 라이트 버전인데 오래 해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좀 많이 밀렸죠. 저도 또 오늘 하루 종일 강의하고 와가지고 그래도 이거는 찍어야 또 저도 소화가 될 것 같아서 이거 좀 찍었고 또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빨리빨리 올려드리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